자, 온봄의 좀 부산 YMC 온봄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해양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해수부 수장이 공석이 된 지 81일 만에 새로운 장관 후보자 추천이 됐는데요. 장관 취임이 이뤄지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정책도 좀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수장이 없을 때였으니까 네네. 이제 수장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러면 속도가 아무래도 좀 빨라지겠죠. 네. 사실 전재수 전 장관이 있을 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예. 뭐 해수부 이전도 물론이고 여러 정책들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속도감 네. 있게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고 81일 동안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좀 속도가 아무래도 처졌다라고 네. 하는 소식이 뜸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시민들께서도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81일 만에 이제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추천이 됐으니까 장관에 임명이 되면 속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부산에 왔을 때도 얘기를 했었죠. 부산 예. 출신 인사를 선출하려고 한다. 알아보고 있다. 이랬는데 실제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 출신의 황정우 후보자인데 부산에서 보니까 동고등학교, 그게 부산에 네. 있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과 공직 생활을 이어왔던 이런 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좀 특이한 이력도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연설비서 행정관, 연설 행정관 했으니까 글솜씨가 아주 좋다. 근데 그 글솜씨가 정책 이행 능력으로도 이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드는데 네네. 거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제1부속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해상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일을 해오고 계신데 어쨌든 뭐 해수부에서 두루두루 여러 요직들을 다 맡았던 분이니까 뭐 해양 정책이나 또 수산 정책 이런 정책 뭐 이해도나 능력은 뭐 출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수부에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경험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대가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한 3개월여 시간 동안 처져 있던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행정 정책 이행 능력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3일부터 출근을 해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산적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HMM 부산 이전 문제도 쉬운 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제죠. 예. 정말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걸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또 기대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굉장히 부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첫 예. 출근길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양 수도 전략 그리고 해양 산업 경쟁력 전략 이 두 전략 간의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 틀 안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HMM 부산 이전도 추진돼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아직 뭐 장관으로 정식 취임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했죠. 네네. 원칙적인 입장들을 밝힌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당장 이제 HMM 부산 이전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3월 그리고 다음 달 4월이 가장 중요한 빠른 이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5월에 임시 추천까지 예. 이런 흐름까지는 이제 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3월 추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산 이전권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이야기들이 네.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하겠죠. 그리고 4월 이사회에서 이제 이런 입장 결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해수부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장관이 어떤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입장을 명확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히 보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이유가 부산 출신이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 수도권을 조성하는데 부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걸로 봐져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좀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장관 후보자도 당연히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가지 좀 눈여겨봐지는 게 박상진 산업은행장이 기자간담회에서 HMM 매각보다 부산으로의 이전이 선결 과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장의 입장이 HMM 부산 이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달 25일이었죠. 이 박상진 그 산업은행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밝힌 내용들인데 예. HM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장이 말했으니까 뭐 부산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전혀 없는 산업은행 이전에 오라니까 그렇게 예. 아 근데 뭐 산업은행장은 당시에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이었죠. 예. 하는 쪽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죠. 산업은행 그 직원들의 직원들이 좀 강력한 반대. 노조가 반대하는. 어쨌든 뭐 그런 입장들을 생각해 보면 네. 자기들의 어쨌든 과오를 좀 희석하기 위해서라도 HM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HM의 민간이 매각 이 문제가 사실 부산 이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지역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3월 주총을 앞두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장이 일단 부산 이전까지는 민간 매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HMM의 지금 최우선 과제는 민간 매각보다는 부산으로의 이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니까 굉장히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해수부 그리고 뭐 실질적인 공동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해양진흥공사도 부산 이전을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정을 그냥 외면하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건 뭐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산업은행의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산 입장에서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다만 이제 육상노조가 계속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해수부든 또 아니면 최대 주주들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입장 조정이 좀 빠르게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장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전재순 장관이 있을 때는 노조하고도 계속 협상을 했었단 말이죠. 계속 얘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지니까 노조 입장에서도 아마 좀 깝깝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노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육상노조가 지난 3일에 입장문을 내고 법적 조치와 총파업 결의를 예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째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조 입장만 놓고 보면 뭐 긍정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HM 대주주가 일단 우호적인 그 사회이사 선임을 통해서 부산 이전을 마칠 거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사회와 주총에서 만약에 이제 그 본사 소재 이전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고 5월 임시주총에서 이제 이걸 확정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만약 이런 이 시나리오가 그 실제 이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노조가 그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본사 이전에 대한 특별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그리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좀 진행을 하고 다음 달 2일에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을 일단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상 노조 이제 노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해상 노조 이제 육상 노조가 있는데 해상 노조는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육상 노조의 반발은 사실 이전 대통령이 이게 후보 시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계속 반대 입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갈수록 더 강경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장관 공석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조와의 직접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족 또 뭐 물리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산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부산 이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연히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입장들인데 일단 생활권이 바뀌는 문제는 사실 개개인의 입장만 놓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아이들 뭐 키우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또 뭐 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뭐 이해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저는 노조와 협상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하고 논의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제 그 노조가 파업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법조계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노조도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은행 이전 무산이라든지 또 뭐 금감원 분리의 어떤 무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강하게 반발하면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뭐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여러 분위기는 그런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또 문제고 HMM이 사실 굉장히 큰 현대상선 때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네네. 문제는 또 다른 좀 차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뭐 극단적으로 노조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기보다는 이전을 위한 절차 진행과 동시에 노조의 수용을 위한 뭐 대화 창구 또 노조도 거기에 대한 대화에 좀 응하는 이런 투트랙이 정부든 아니면 주주든 노조든 저는 좀 이런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해수부와는 다르게 어쨌든 민간 기업입니다. 네네네. 지금 산업은행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네. 산업은행도 이제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이제 팔려다가 그게 또 무산된 네, 기업도 그렇죠. 있고 네. 그 노조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 노조가 성명문 낼 때 좀 세게 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지로 몰아넣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산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 우리가 사지야? 약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사실 저도 그 표현을 보고 사실 좀 조금, 조금 강하게 네. 부합하면 눈 씻고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강하게 표현한다고 물론 하신 그런 것 건 있죠. 같아요. 노조는 뭐 네. 당연히 제일 센 표현들을 써야 되고 네, 그래야 네. 자신들의 또 입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필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뭐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불쾌하죠. 불쾌한 예. 단어라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이제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충분히 그런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산으로 이전해 왔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생기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다.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전하면 지원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을 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해수부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또 기업을 연계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일종의 해양 수도 부산 프로젝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단지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고 또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해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솔직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해수부 직원들이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왔을 때 부산 시민들의 환대하는 모습 또 생활 여건을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만족감들이 굉장히 네네. 높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노동위원장 예. 당연히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당연히 그게 이제 부산으로 이전해 왔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부산 시민들하고 친해 지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다 말이죠. 저도 대화해 보니까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물가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뭐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어제 세종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 물론 갑작스러운 본사 이전이 가져올 뭐 직원들의 불안감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지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기업도 수도권에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노조가 반대도 하지만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화 창구를 빨리 열어야 된다. 이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리고 겁니다. 지금 네. HMM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해상운임이 막 갑자기 덤핑이 돼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 가장 좀 빛을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경기 순환이 좀 많이 되는 직종입니다. 만약에 부산에 온다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요.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HM이 만약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냥 HMM이 위기를 겪는다. 뭐 기업이 어려움을 뭐라도 겪는다. 나서죠. 그러면 아마 시민사회도 뭐 교리대회도 하지 않을까요?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이런 네. 내용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장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면 진짜 지원금을 얻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한지대운 사태 네, 때도 맞습니다. 가장 반대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부산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든든한 지원금과 함께 정부가 또 억지로 부산으로 옮기라고 했으니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그래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을 솔직히 뭐 민간 매각 한다선 치더라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민들도 예. 그런 조건이 나빠지면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 지원을 더 강화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불편해 당장의 것만 네, 생각하지 네, 말고 네. 조금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 노조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네. 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의 생활 안정성 문제인데 실제 이제 정부도 이걸 그 국토 균형 발전, 해양수도 이 명분만으로 기업을 옮겨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당근책도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 기업은 임원들의 기업도 아니고 주주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노조도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AHMM이 글로벌 해운사로서 부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이제 시장 경쟁력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노조에다가 그냥 부산으로 가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실제 이제 이 글로벌 해운사 그리고 시장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도가 사실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들로 너희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앞으로 어떤 5년 10년 뒤에 민간 매각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기업 경쟁을 높일게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와 이런 그 밑그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노조와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나 해수부가 내놓은 이야기는 아직 이런 밑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화주나 이런 부분 소리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업이 왜 저렇게 올지 않으려고 하는지 또 온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서 지지하고 또 동의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뭐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률을 조금 더 올리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인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노조원만큼 부산 시민들도 HM이 부산을 이전했을 경우에 부산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도시 경쟁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같이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런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실 대통령도 갈 겁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거다라고 예, 예.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동서 불균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말로는 요 서부산 시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무원들 관사가 대부분 동부상권에 있다고 하는데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좀 기사 보고 좀 뭐 예측은 했습니다만 살짝 근데 이 그런 기사가 네.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 왜 이런 발상을 못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가 이제 뭐 지역 내 동서불균형,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도 얘기하지만 예, 사실 예. 부산 내부에서의 동서 간의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자원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부산 시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치면서 정책 홍보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이제 대표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한 4,100억 원이 조금 넘는 이 서부산 행정복합 타운 건립이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상과 확장동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제 높이로 보면 31층, 31층 이렇게 정도 31층, 되는데 예. 31층이 되는데 이 정부 부산시의 제2청사 역할을 할 공간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부산시의 이제 서부산 시대 성과로 등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정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정부의 파견은 고위 공무원들 또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관사가 전부 소위 해수동 동부상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서부상권에는 단 한 채도 없답니다. 단 한 채도 없고 전부 이제 동부상권에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부산시 전역에 골고루 살고 계시니까 어차피 정책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정작 관사는 모두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몰려 있다고 했을 때 부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행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본인 집에 그냥 사시면 되는데 네네. 이제 파견을 오면 네네네. 어딘가 정주를 이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관사라고 소위 칭하는 네. 그 집들이 전부 동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네. 해수동에. 글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영구 시장관사 네네. 남천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폐쇄할 때도 서부상권의 시장관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부상권에 지금 수영구에 있는 관사를 어차피 폐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 관사를 서부상권에 상징적으로 한번 위치해 보면 어떨까? 꼭 뭐 서부상권 아니더라도 원도심이라면 어떨까? 그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부산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반대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청이라든지 주요 공공기관들이 거의 다 이제 그 동부상권에 있다. 예. 부산의 중심권에 있다 보니 이 교통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 또 시장이 급하게 어떤 시로 와야 될 시청으로 네. 와야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 생각해봐도요 동부상권은 안 밀립니까? 동부상권도 밀리잖아요. 어차피 차라리 밀리는 거고 서부상권도 밀리는 게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사실 부산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나가는데 밀리지 들어오는 건 덜 밀리거든요. 그때는 그게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보면 전혀 일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이치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난색을 표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사과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불편한 내용들을 또 주요 의사결정하는 고위직들이 좀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부상권에 실제 살아보면 동부상권의 그런 화려함과는 조금 똥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실제 싱크홀도 보면 사상의 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이유는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위직 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특히 이제 해양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또 공항 정책들에 하는 이런 그 고위공직자들의 관사를 만약 한다면 이건 서부상권으로 옮겨도 당연히 상징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한 기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지라고 하죠. 이게 이미지가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서부상권에 짓는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가 균형 있게 정책도 펼치고 또 시민들에게 좀 상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작지만 이 정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차기 시장은 또 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관사를 가져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예. 경우에는 좀 서부상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아니면 지금 원도심권에 대한 또 동구나 이런 쪽에는 또 여러 가지 발전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런 적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부산시가 개선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나서 개선책을 찾는 것은 뒷북치는 정책이니까 앞으로는 좀 선제적인 정책도 만들고 네, 또 네. 집행하는 그런 시장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감안해서 생각하고 뭔가를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동백패스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동백패스 이용객들이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제한 없이 전액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동백패스 이용자가 월 4만 5천 원 이상을 사용하시게 되면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역화폐인 동백지원으로 이제 환급받는 그런 정책이었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해서 올 1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모두의 카드와 이제 연계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되게 되면서 한도 제한 없이 기준 이용액을 넘을 경우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재도 KPS와 동백제를 연계 사용할 경우에 금액이 4만 5천 원이 미달되더라도 월 15 이상 사용하면 KPS로 이제 돌려받는 시스템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어쨌든 정부가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모두의 카드 이 도입을 하면서 모두의 카드는 실제 이제 5만 5천 원 이상 사용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동백 패스와 연계되니까 이제 4만 5천 원 이상의 만 원의 공백도 부산시가
메워주게 되는 거죠. 부산시는 그동안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연계가 결정되게 되면서 시에서는 이제 4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환영할 일이고 K패스 같은 경우에 50%가 이제 국비 지원이 가능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백패스에 대한 시 재정도 좀 줄일 수 있다. 이 소식도 좀 같이 전해주시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동백버스는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죠.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도 뭐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기존은 동백버스보다는 1만 원 정도는 없지만 4만 5천 원 정부 지원을 받으면 50%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시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도움도 되고 시민들에겐 도움되고 시 재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기존 카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네, 예. 그대로 편리하게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용하시는 그냥 사용하시면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예, K패스는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K패스는 신청하시면 되는데 동백전으로 그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45,000원 넘으면 동백전 혜택 받으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K패스 혜택 네,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K패스 혜택 받으시면 국비 지원이 50% 네. 가능하고, 요거는 알고 쓰시면 좋겠다까지.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